예, 그 다음에 87페이지 들어갑니다. 87페이지 보고 있어요? 예. 자, 애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러 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러면 개공이 거기다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법을. 애국인들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지 애국인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줘야 돼, 개공이. 근데 이걸 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국인들이 또 부동산 사러 오면 또 덩치가 크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해야 돼, 말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럼 말 잘 통할 것 같아요? 어? 번역기.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셔, 지금. 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을 사러 오신 분들은 순수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포들이 많을 거예요. 국적으로 따지니까, 피부 색깔로 따진 건 아니거든요. 국적으로 따지니까 뭐 크게 뭐 소통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서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취득 특례가 있거든요. 자, 이걸 공부를 하는데 이제 크게 분류해서 신고하고 허가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부터 들어가 볼게요. 신고하고 허가가 들었는데, 자, 첫 번째가 계약을 원인으로 애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죠.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 관청이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부동산 소재 직원을 시장 우수 구청장으로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신고해야 돼. 이건 60일 이내 하게 돼 있어요. 며칠 이내?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그럼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죠?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서 계약은 주로 뭘 말하겠어요? 계약이 뭐예요, 계약? 매매 계약도 계약 맞죠? 증여 계약도 계약 맞죠? 그죠? 임대차 계약도 계약 맞죠? 그럼 여기서 주로는 증여를 생각하면 돼요. 자, 왜 매매는 그게 매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매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애국인도 토지 건축물을 매매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그럼 거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여기서 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증여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안 했어? 그러면 여기서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계약은 증여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애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여기서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증여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매매도 해야 되고 증여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냐 여기에서 신고냐 그 차이거든. 결국은 신고하잖아요. 며칠이네? 60일.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라. 계약은 며칠에 신고? 60일. 그러면 여기서 애국인 등이란 말을 썼잖아요. 등이란 말은 거기 첫째 줄 나와 있잖아요. 애국인, 애국정부, 국제기구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애국인 등 그럽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계약 외 원인. 여기도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 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개월? 6개월. 그럼 언제부터 6개월이냐? 이건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계약 외.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계약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취득일. 뭐 한 날부터?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체크해 보세요. 취득한 날로부터 체크하셨어요? 그럼 계약 외의 원인이 뭐예요? 상속, 경매,
판결. 판결 있습니까? 환매권 행사. 무슨 행사? 환매권 행사. 그리고 법인의 합병. 법인은 뭔 병? 합병. 이런 것은 계약이라래요? 계약외라래요? 계약외란 말을 써요. 자, 계약외란 것은 상소,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은 뭐다? 합병. 이건 계약입니까? 계약외입니까? 계약외니까 계약이 있을 수 없으니까 취득 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보유란 말 있습니까? 계속 보유가 뭐겠어요? 계속 보유. 계속 보유란 말. 또 신고 관청이 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어떨 때 계속 보유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계속 보유란 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적 가진 사람이 애국으로 이민을 갖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애국국적을 취득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애국인이거든요. 애국국적을 취득하면 애국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걸 팔고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아, 애국인도 사들인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애국국적 취득하면 애국인이잖아요. 그럼 계속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보유라래. 그럼 이때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몇 개월이네? 6개월. 언제부터 6개월?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 이때부터 몇 개월? 6개월. 자,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러면 신고는 이 신고는 토지만 대상으로 할 것 같아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겠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 신고는 토지든 건축물이든 권리든 아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었잖아요. 이런 걸 대상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동산 등 거기 몇 줄 꺼놓으세요. 제목에서 부동산 등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 거기 진하게. 신고는 건축물도 신고해야 돼. 토지도 신고해야 되고 건축물도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은 60일, 계약 외에는 6개월, 계속 보유도 몇 개월? 6개월. 자, 신고 관청이니까 신고한다는 거. 그리고 시점도 알아야 돼. 계약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죠? 계약 외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 계속 보유는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몇 개월? 6개월. 자, 이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제목 토지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쳤어요? 네. 토지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러면 허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부터 신경 써야 돼. 신고는 부동산 등 토지, 건물, 권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허가는 오로지 뭔만? 그럼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란 소리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취득할 때, 토지 취득할 때 허가 받아야 되지만 건축물은 취득할 때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신고만 하지. 이해되세요? 예. 그럼 이제 허가 대상도 마찬가지. 자, 허가 대상 지역을 알아야 돼요. 허가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자,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그럼 아까 신고는 다 사후죠? 60일, 6개월, 6개월 사후잖아요. 사전. 신고관청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걸 외워야 돼, 이제. 허가 대상 지역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박스 보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나옵니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군사시설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허가 대상. 자, 두 문자로 하게 군동으로 쳐보세요. 이거 두 문자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냥 두 문자로.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문화재 보호법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나와 있어요? 문화재. 자, 문화재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 문. 자,
그 다음에 자,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보존지역 나와 있죠? 생동그라미 쳐보세요. 생태경관보존. 이것도 중요하죠? 환경. 그 다음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야생 중요합니까? 예, 자, 그래서 군문생략 이렇게 암기해버려요, 앞으로. 순서대로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4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읽어도 돼. 근데 시간 지나면 헷갈려버려. 시간 지나면 헷갈리니까 군문생략. 이것은 허가. 허가는 사후다, 사전이다. 사전. 그리고 허가는 오로지 뭘 대상을 한다? 토지. 허가는 오로지 뭘 대상을 한다? 토지. 토지만 대상을. 신고는 부동산 등. 이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신고는 부동산 등. 허가는 토지. 이해됐어요? 예. 허가 대상 지역은 무조건 허가. 나머지는 신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3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그랬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공법상 이용제한 거리규제 많이 했죠? 그럼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개발 제한구역. 거리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거리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한두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많은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본서 나오면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를 할 건데, 그럼 이제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봐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토지를 팔려고 개업공인 중개사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팔고 싶으니까 중개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개공할 일은 일단 토지대장 띄워봐야 돼? 안 띄워봐야 돼? 자, 소재지 면적 확인해야 되고, 토지 등기부 띄워봐야 돼? 안 띄워봐야 돼? 권리관계 확인해야 되고, 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띄워봐야 돼? 안 띄워봐야 돼? 띄워봐야 돼. 이용제한 거리규제 확인해야 돼. 그럼 이제 이게 거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왔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허가구역이라고 나오면 이제 허가구역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개공이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해야 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그럼 허가구역이라고 판명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이 무효입니다. 무효가 있고 또 제재도 들어가요. 제재가 있어요. 징역 벌금 들어가. 이 책에는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갈까요? 잘 모르겠죠? 2년 이하의 징역에 당해 토지가격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들어가 버려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재가 따라붙어요. 제재가 따라붙는데 이런 게 따라붙는다고. 징역 벌금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개공이 이제 허가구역이라고 판명되면 허가 받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가르쳐 주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허가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허가 신청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군가도 공부를 해야 돼. 누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허가 신청은 누가 하고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개공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 개설에 보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동그라미 쳤어요. 토지 동그라미. 일정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 밑줄 보세요. 공동신청. 그러면 허가신청권자는 누구란 소리요? 계약 당사자 공동.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소재지관을 시장구수구청장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질문 있어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결국 누구란 소리요? 토지 소재지관을 시장구수구청장. 신고관청이야. 부동산 소유지. 토지 소재지.
그러면 허가 신청권자는 계약 당사자 공동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 권한을 누구라 그러세요? 시정군수 거점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유효라 그랬어요? 무효? 무효 동그라미. 자, 허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허가구역 지정권자, 허가권자, 지정권자 나와 있죠? 지정은 누가 하느냐? 자, 일단은 거기 양갈 1번을 보세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거기 가로를 묶었어요.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몇 년 이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몇 년 이내? 5년. 5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도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떨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어떨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냐. 그것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박스 안에 봐보세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허가구역이 누가 지정해? 국장이 지정하고. 그죠? 그러면 동일한 시도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때는 누가? 시도지사.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같은 시도 안의 일부를 지정할 때는 누가? 시도지사. 그래서 이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도 될 수 있고 시도지사도 될 수 있다. 몇 년 이내? 5년.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 지정 대상 지역은 아무 데나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거 아니에요. 요건을 갖춰야 돼. 큰 요건은 없고, 첫째 줄은 뭐를 써요? 자,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투기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지가 동그라미. 첫째 줄로다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거래가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정권자들이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무조건 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게 뭐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는 거. 됐어요? 네. 그럼 허가구역이 지정을 하고 그럼 며칠 내 효력 발생한다고 했어요? 5일. 5일 동그라미.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체크하셨어요? 예. 그때 발생한다는 거. 이제 뭐 어려운 건 없죠? 종합 정리할게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될 수 있고 시도지사. 몇 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정한다? 5년. 그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구역. 그리고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같은 시도 안의 일부. 됐어요? 예. 그러면 지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한 게 아니라 투기하고 지가입니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지정해서 공고하겠죠? 며칠 후에 효력 발생? 5일 후. 그리고 허가 신청권자는 계약 당사자 공동이 될 거고 허가권자는 시정군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3번이 또 중요합니다. 허가 대상 지역 있어요? 자, 첫째 줄 읽어보세요. 자,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첫째 줄이 법 조문이에요. 자, 허가구역 안에는 토지 동그라미, 소유권하고 지상권 동그라미, 유상계약 동그라미. 그런데 예약 포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법 조문이고, 그걸 이제 밑에 해석해 놓은 거에 밑에 그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적어 볼게요. 허가구역 안에 모든 부동산이 허가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순수 건물만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모든 계약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소유권하고 뭐? 지상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이렇게. 그러면 7번 보세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전세나 임대할 수도 있죠.
그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유상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뭐가 있어요? 매매하고 교환. 매매하고 뭐요? 매매하고 교환. 그럼 잘 보세요. 자, 무상계약인 증여는 허가 대상이 됩니까? 왜? 무상이니까. 그럼 사용대차란 뜻이 뭐예요?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 대차, 빌려주고 빌린 거잖아요. 무상으로 빌리는 건 사용대차.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걸 임대차.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것은 증여는 유상이요, 무상이요? 사용대차도 무상. 그럼 이거 둘 다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지. 계약이죠. 계약인데 왜 허가를 안 받냐? 유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상속하고 유증은 허가 안 받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이건 계약 자체가 아니잖아요. 계약 자체가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은 맞는데 무상계약이니까 허가가 아닌 거고. 그죠? 여기는 계약 자체가 아니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허가 대상이 아니면 유상계약. 무슨 계약? 유상계약만 허가 대상. 이제 그 외에도 뭐 있는데 그건 서서히 하기라고 일단 복잡하니까 일단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더 깊은 내용은 복잡하니까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이것을 처음 할 때는 이거 공부하기도 힘들어. 금방 잊어먹어.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다른 법률과 관계 나와 있어요? 자, 농지 동그라미. 아직 안 배웠는데,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근데 거의 다른 법과 관계 나왔으니까 설명하는데, 이 허가구역 안에 농지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농지도 토지 맞잖아요. 그럼 허가를 미리 받을 거 아니에요. 허가. 근데 이제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있어야 돼. 그럴 때 미리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또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것으로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질문도 있어, 없어? 검인.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필증 나와, 안 나와? 그럼 검인 안 받아도 되죠? 그럼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 허가증 나와, 안 나와? 그럼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여기도 검인 받을 필요 없어. 허가증 받으면.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근데 허가는 사후에 받아, 사전에 받아? 사전.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며칠이네? 60일 이내 한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럼 허가는 미리 받아서 허가 받았죠. 근데 매매가 이루어졌어.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어. 아까 토지 건물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이죠. 관청은 같아. 신고 관청이나 여기 허가 관청 똑같은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그분에게 또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냐, 이 문제 제기되잖아요.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이런 거. 다른 법하고 관계 공부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선매가 있어요. 선매가 뭐겠어요? 이제 용어 익히는 거예요. 예, 그죠?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책 한번 보세요. 의의가 나왔어. 선매란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했죠. 공익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시 우선하여 동그라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선매 개념 잡아둘게요. 자, 철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고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 그러면 갑하고 가부토지입니다. 가부토지 있잖아요. 자, 을하고 토지 매매를 하려래. 누구 소개로? 개업공인중개사 소개로.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개공이 중개하려고 보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허가 신청 들어가? 허가권자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신고한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다 허가 신청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허가 신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아야지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니까 이게 공익사업용 토지로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선매자가 누구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방금 읽었죠? 이걸 지정해. 그래서 통틀어서 국가 등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선매자로 지정합니다. 이 토지를 매수할 자. 선매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선매자. 누가 지정? 여기서 지정을 해줘. 그죠? 그러면 이 토지를 이분에 먼저 이분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 선매. 이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토지만 선매 대상 토지가 되느냐? 그 박스 안에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무슨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동안. 아니한 토지만 선매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 당사자에게 우선해서 이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예요. 이걸 선매라 그래, 선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그 읽어두세요.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만 선매 대상 토지가 돼요. 자,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선매 개념이 뭔지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자치단체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가면 2분에 먼저. 이해되셨어요? 예. 이제 구체적 절차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할 거예요. 일단 그 정도만 공부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끝났어요. 자, DP 넘어가 보세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자, 이제 뭐가 나와요? 파트 2 해갖고 뭐가 나와요? 중개 실무.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한지 아세요? 공인중개사법령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자, 여기서 몇 문제 정도 나와요? 아까 벌칙까지 해서 다 끝난 거예요. 대략적으로 27문제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방금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기서 몇 문제 정도 아까 나온다 그래서 올해 몇 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5문제가 출제됐다 그랬어요. 근데 한 4문제 잡으면 될 거예요. 올해 좀 많이 출제된 거예요. 이제 4-5문제. 그럼 이제 거기 파트 2에서 뭐가 나와요? 중개 실무가 있어요. 중개 실무 파트에서 몇 문제 남았어요? 8문제. 올해는 이게 8문제가 안 나왔거든. 더 적게 나왔는데 이제 8문제를 봐야 돼요. 맞아요? 네, 8문제 정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 파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초교육에서 진도가 많이 나왔죠. 이제 오늘 끝내고 2주 남았어. 2주 만에 다 끝내야 돼. 이해됐어요? 진도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금방 100점이 다가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개 실무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9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근데 이 중개 실무 파트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하고 연계된 내용들이 많아. 가장 많이 관련된 과목이 뭐겠어요? 민법,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민법이 저 뒤쪽에 보면 주임법, 상임법, 부동산 실명법, 이거 다 민사특별법이거든요. 민법에서도 배우고 우리서도 배워. 거기가 가장 많이 관련돼 있고, 또 그 다음에 공법 많이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도 좀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법도 관련돼 있고, 공시법도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무 쪽은 다른 과목까지 다 잘하면 덩달아 잘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렇게 과목끼리 연계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를 같이 공부해야지 1차 공부도 되는 거예요. 뭔지 아셨어요?
그래서 1차 따로, 2차 따로 하다 보면 오히려 1차도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차, 2차 따로 공부하잖아요. 1차만 공부하잖아요. 오히려 1차도 안 될 확률이 높아.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차가 몇 과목이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나와? 2번. 나태해져. 공부가 안 돼. 이 공부란 것은 시간은 많지만은 나태해지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정신없이 돌아가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일 쉬고 이틀 나오면 공부하기 싫어. 일단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이 과목끼리 서로 연관된 내용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쪽 과목에서 이해가 안 된 걸 이 과목에서 이해를 될 수가 있는 거고,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상승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1차만 하신 분들은 이제 같이 가다가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막판에 돌려야지. 처음부터 돌리시는 분은 이제 이게 1차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두 가지 이유. 나태해지기 쉽다는 거. 또 하나는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같이 하다가 정 안 되면 막판에 돌려야지. 나는 도저히 안 돼. 1월부터 돌려야지 1차는 해야지. 그러면 공부 포기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열심히 따르시면 돼요. 자, 92페이지 실무 들어갑니다. 이제 뭐 기초니까 실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 실무 의의 들어갑니다. 사실 그 기본서 들어가면 실무 의의 할 시간도 없어요. 다른 내용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무 의의를 지금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자, 실무 의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어야 된다. 자, 이 지문 보고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고 있어 지금? 뭐가 관련된 것만? 중개가 직접 관련 있는 것만 실무다. 그럼 반대서 가면 중개와 직접 관련 없으면 실무다 아니다. 그러면 중개가 뭔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중개가 뭐야? 물건을 알선해 준 거, 소개해 준 거 중개잖아요. 그럼 칠판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이 건물 한 채를 이 사람에게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아, 중개계약. 아, 중개 좀 해달라. 팔고 싶으니까 알았다. 그럼 선업은 중개계약 이루어지죠? 그럼 상대방 찾아가지고 소개해줘, 안 해줘?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을 중개라고 그러죠? 이게 중개예요, 연결해 준 거.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러면 이 개공이 이 중개와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것과 직접 관련 있는 거. 삼명관계에 들어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연습할게요. 중개와 직접 관련 없는 것은 반대해서 가면 실무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개공이 중개업 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장 등록한 행위는 물건 소개와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 이건 소개해 준 거 관련이 없어. 계약서에 그 도장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실무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개공이 중개업 하는 도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어요? 그럼 휴폐업 신고하는 행위는 실무에 아니야? 아니죠. 아니, 물건 소개해 준 거와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직접은 관련이 없잖아요. 자기 휴식 갖는 거지. 그러면 실무도 아니다? 인장 등록도? 그런 거 아니야. 보험 드는 것도 실무도 아니다? 아니야. 이게 무엇과 관련돼야 돼? 중개. 중개와 직접 관련, 간접 관련도 아니고 직접적인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걸 첫 번째 요건을 같이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요건이 뭐냐? 이겁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이거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이거 다 충족이 되는데, 맞춰보세요. 아, 이제 너무 뚫어지게 보고 있네, 지금. 아, 좋았어요. 뚫어지게 볼 필요 없는데, 내가 뚫어질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자, 봐보세요. 실무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무야. 감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중개 실무라고. 실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요? 그래. 대답 제대로 했어.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좋아. 부산까지 멀리 갔다 오는데 대답은 잘하네. 자, 중개계약이고 이건 무슨 계약? 거래계약. 여기까지가 실무야. 그러면 중개계약이 여기잖아 지금. 의뢰받은 시점부터 거래가 끝날 때까지가 실무. 그럼 이제 실무 연습 한번 할게요. 뭐가 들어있는가 봐봐.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봐봐요. 자, 중개 의뢰가 들어오면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오면 맺는 계약 무슨 계약? 중개. 그러면 중개계약서 들어보셨죠? 중개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개계약서 작성 행위는 실무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중개 이후 문제잖아요. 그럼 중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도 실무고, 그죠? 그럼 이제 이 중개계약 물건 팔고 싶다 중개해달라면 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권리 분석, 물건 특징 분석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실무야, 아니에요? 실무.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이 사람이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실무. 그죠? 그럼 설명한다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사, 안 사? 안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도록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사도록 만드는 행위. 이걸 달리편에서 뭐라 그래? 꼬시는 행위. 아주 였어요. 사도록 꼬시는 행위. 이거예요. 이게 중개 활동이라거든요. 이것도 실무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이것도 배워. 어떻게 하면 잘 사게 만들까? 이거 조금 가르쳐줘.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근데 실제로 그걸 잘해야지 돈이 나와요. 아예 영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실무. 이해되세요? 그걸 판매 활동, 영업 활동, 중개 활동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산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 거래. 그럼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서를 쓸 수 있죠? 그럼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실무. 거래 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는 것도 실무. 이거 실무야. 그죠? 거기까지가 실무. 또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계약서 쓸 때 같이 써, 안 써? 그것도 실무.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거기까지가 실무야. 그러니까 중개계약 시부터 거래계약까지 실무죠.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럼 이제 계약 이후에 이건 실무가 아니야. 좁은 의미 실무는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분이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몇 월 며칠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중도금 지급일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잔금 지급일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그러면 잔금 넘어갈 때 보통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실무가 아닌 거예요. 이걸 계약 이행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런 것은 협의 실무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요. 협의 실무는 안 본다. 넓은 의미는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 협의, 좁은 의미 실무는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계약 이행행위란 말을 써요. 이거 계약 이행행위를 말을 써요. 계약 이행행위는 좁은 의미 실무 범주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실무가 되려면 무엇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돼? 중개. 중개와 관련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인장 등록, 휴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 행위 이런 건 실무가 아니에요. 물건 소개해준 거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개와 관련이 있더라도 범위를 벗어나면 실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무가 되려면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그 이후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런 계약 이행행위는 실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자, 개념 잡았어요? 자, 밑줄 한번 볼게요. 자, 실무 의의가 나와 있어요. 협의 실무 나와 있죠? 개공이 여러 중개할 때는 중개 기능성, 즉 거기서부터 밑줄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 된다. 따라서 중개계약서 작성, 확인서 작성 실무이지만 인장 등록, 휴폐업 신고 이런 것은 중개와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간접적인 관련을 갖지만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나와 있어요? 되게 쉽죠? 양가 2번. 이게 첫 번째. 또한 중개계약 체결시 동그라미, 거래계약 체결시가 중개실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이행 업무인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어?
나오죠.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잘 봐봐.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공이 계약 끝내주면 나 몰라라 하면 될까? 나 몰라라. 실무 끝났으니까 나는 중개 실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무슨 의무는 있어요? 중도금 잔금 넘어갈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성관주의 의무는 있어요. 무슨 의무 있다? 실무는 아니지만 최소한 주의 의무를 다하라. 성관주의 의무는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성관주의 의무 배웠어 안 배웠어? 성관주의는 주의 의무를 다하라 했죠. 더 쉽게 표현하면 계약할 때까지는 저당이 안 잡혀 있었어. 건물에가. 권리관계가 깨끗했다고.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잔금 넘어가기 전에 매도인이 저 건물 저당 잡고 저당을 잡아볼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잔금 넘어갈 때 중도금 넘어갈 때 저당권이 설정됐는가를 다시 한번 개공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걸 성관주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실무가 아니라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실무가 뭔지 개념 잡았어요? 오이 좋아.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자, 그럼 끝. 자, 그럼 2절 한번 보세요. 2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럼 과정 그럼 뭘 알아야 돼? 순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과목이든 절차나 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과목이든 절차나 과정이 나오면 순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순서는 쉬워. 이 사람이 건물 팔려고 중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중개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알았다 그러면 맺는 계약을 의뢰 접수와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이게 몇 번째? 첫 번째 실무 첫 번째. 이거 실무 출발점. 아까 여기서부터 실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공은 어떻게 해? 두 번째. 나름대로 건물을 어떻게 중개할 것인가 계획 세워야 돼, 안 해요? 계획을 써요. 계획 수립이야. 중개활동 계획 수립. 몇 번째? 두 번째. 왜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돼요? 계획을 안 세워놓고 무조건 하면 같은 개공끼리 경쟁이 심해요, 안 심해요? 경쟁이 뒤처질 수도 있고 또 무작위로 하다 보면 시간하고 비용이 시간도 깨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계획성 있게 어떻게 중개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성 있게 중개를 해야 돼. 이거 계획 수립한 게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계획 세워놓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하고 있대. 그래서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학원 시스템 자체가 계획이야. 학원 시스템이 계획성 있게 지금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초 교재하고 기본 교재하고 문제풀이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계획이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돼. 복습만 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자, 중개활동 할 때도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돼. 그걸 안 하면 여러 가지 시간 깨지고 비용 깨지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해됐어요? 네. 또 경쟁업체에게 뒤질 수도 있고. 경쟁이 심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은 협력관계이면서 경쟁관계예요. 협력도 해야 되지만 경쟁도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여기까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이 중개 대상물이 있잖아요, 이거요. 그러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물건 조사하게. 세 번째. 가격도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조사는 뭘 조사해야 돼요? 이 건물 소재지, 면적, 건축 연도, 뭐 소유자, 뭐 저당 잡혀 있는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위치하고 있는지,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한지 다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 조사 확인이 몇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 찾아가지고 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걸 무슨 설명? 확인 설명. 확인 설명했다고 해서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든 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록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이걸 중개활동. 중개활동을 또 달리편에서 뭐라 그래? 영업활동. 영업활동을 또 달리편에서 판매활동. 판매활동을 또 달리편에서 꼬시는 행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잘하려면 이걸 잘해야 되죠.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시험은 이 파트가 잘 안 나와. 간혹가다 한 문제씩 나와. 한 2, 3년에 걸쳐서. 이거는 뭐, 그렇게 시험 많이 안 나온 단어인데, 근데 돈을 잘 벌려면 사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최소한의 영업 활동만 가르쳐줘, 우리는. 이해됐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터득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계획 수립도 우리는 안 가르쳐줘. 이건 알아서 계획 세워야 돼.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까지 여기 실무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다 이제 공부를 하지, 이런 거. 이런 건 다 공부를 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사겠다는 하면 이제 뭐가 이루어져? 거래 계약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게 몇 번째? 5번째. 그죠? 그러면 개공 소개라면 누가 계약서 써야 돼? 개공. 그렇죠? 또 여기까지 실무를 했잖아요. 중개계약부터 거래계약.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1, 2, 3, 4, 5. 순서대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근데 6번은 나와 있네? 6번이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란 말이 있어, 없어? 이것이 아까 말한 이거요.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걸 말합니다.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을 말해요. 이게 되셨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가 협의 중개 실무고 6번까지가 광의, 넓은 의미 실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보통 실무 그러면 넓은 의미는 안 쳐주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협의, 좁은 의미, 중개 실무. 그 다음에 6번까지가 넓은 의미 중개 실무라고. 이해됐어요? 예. 근데 보통 실무 그러면 좁은 의미, 협의 실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개 실무가 뭔지 대충 감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중개와 직접 관련돼야 되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뭐 여기까지 오늘은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많이 했어요. 이제 2주 거쳐서 나머지 다 하면 돼요. 2주 거쳐서 다 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업 빠지면 안 되고 수업 기본 들어가면 이 실무 할 시간 없어요. 이런 거 할 시간도 없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잘 들어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할 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좀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오늘 나온 만큼 또 보람이 있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